달려라 에코 에코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에코. 네, 오늘의 윤재송은 달려라 하니의 OST를 달려라 에코로 바꿔서 불러봤습니다. 오늘 장 보셨나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에 안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그래서 윤재의 초이스는 에코프로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오늘의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전장부터 사실 6%대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 30분 구간부터 시세를 갑자기 크게 움직여주더니 20%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1시 30분 구간에 과연 상한가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3시 구간에 상한가에 안착한 채 12만 4,10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급이 있었는데요.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기관 측에서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18거래일째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쪽이 좀 매수를 많이 하는가 살펴봤더니 연기금은 무려 22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구간의 일봉 차트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했지만 가장 고점과는 비교했을 때 여전히 50% 가까이 밀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갈 곳은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나서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룹주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M까지 일제히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는 에코프로 BM이 거의 10%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22만 2천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나머지 세 가지 종목들도 역시나 고점 대비로 비교를 했을 때는 60에서 70% 가까이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개미 투자자분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정말 눈물 많이 지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러한 시세 분출이 정말 반등의 출발일까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전문가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러한 시세는 어떤 이유로 상승했는지 에코프로 그룹주의 시원한 반등 이유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ECB와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큰 폭의 인하는 아니었지만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도 이제 9월 달부터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우리는 반사수의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발표가 된 내용이긴 한데요. 배터리 전극 공정 수주가 사상 최대에 이르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살펴보신다면 대표적으로 PNT, CIS, TSI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전기차 캐즘 정말 맞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동반 강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전문가님은 어떤 시선을 보여줄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의 초이스부터 실시간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 채팅창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난 있잖아. 에코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는 또 노래가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전문가의 시선은 어떤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는 에코프로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코프로 그룹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의견 제시해 주시죠, 대표님.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가 오늘 에코프로 머티를 비롯해서 좀 이렇게 상승 탄력은 좀 많았습니다만은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제 좀 반등에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6월 달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5월에도 계속 제가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 계속 이제 진단 드릴 때도 지금 함부로 매도하지 마라. 대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는 부담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결국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어야지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기대감이 없는 경우에 매매가 거의 증명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좀 소외가 많이 됐던 부분들은 2차 전지. 근데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3월, 4월, 5월까지 해서 계속 떠올렸을 때 AI 시장 쪽에서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반도체 종목들 먼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주들, 구리 관련주들 이제 급등하면서 변압기주들 다시 한번 갔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HLB를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순환매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다가 응집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입장에서는 6월, 그러니까 2월에 이제 인터배터리 이후에 이제 해외에서 진행되는 6월, 메넨에서 진행되는 인터배터리 유럽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그럼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럼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제 다음 주에도 이벤트가 당장 있죠. 이번 주 정확히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진행되는 WWDC를 비롯해서 이제 AI주들도 또 한번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오픈 AI와의 계약 내용을 이제 좀 더 부각을 하겠다,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챗봇 관련주들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났던 부분들을 축소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지 여기서 뭔가 새로운 발판으로 계속 간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2분기 실적이 그만큼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이제 좋은 흐름 나타냈던 PNT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슬라 납품 관련된 이슈들이 먼저 선행 발행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3분의 1에서 한 반절 정도는 수익화를 하시고 또 나머지 갖고 있는 부분에서 매매를 좀 대응을 하시되 이제 현금하셨던 부분들은 좀 손실난 부분들을 조금 리스크 해지하는 장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올랐고 또 PNT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마냥 긍정적으로 보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확실하게 성장세가 나타나야지 작년만큼의 고성장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시작이 되는 WWDC를 앞두고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반등세가 나타난다면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그리고 김덕호 대표님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인지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양과 3S 들고 오셨네요. 우양은 일단 오늘 장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3S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왠지 초이스 3S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우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동김밥 관련 수혜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냉동김밥 같은 경우에는 실제 2분기 실적에는 거의 잡히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양이 이제 냉동김밥을 수출하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5월부터입니다. 5월 중순에 넘어가면서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냉동김밥이 인기가 많다는 부분들은 연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실 거는 그럼 이제 미국의 고물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김밥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간편식처럼 많이 드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2024년에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지금 유튜브에서 미국의 쇼츠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해시브라운 하나 정도 먹습니다. 자, 그만큼 임금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빈부 격차가 거의 뭐 계급화된다 할 정도로 지금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도 조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에 비농업 고용지수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계속 이제 우리가 고물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준이 빨리 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를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고금리 현상이, 즉 우리가 고물가 현상이 종식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매출 탄력이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그래도 이제 우양이 서천 공장에서 이제 자동화 포장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2분기, 3분기 점점 지나갈수록 그래도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은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럼 이제 우양이 앞으로 냉동 김밥을 뭐 미국이나 더 다른 나라들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행되는가? 바로 해외에 직접적인 R&D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김밥 이제 수출한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는 모멘텀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김밥 관련주를 제가 한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김 수출이 워낙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밥으로 이제 가공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식료품으로 가공업체로서 이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양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부터의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김밥 수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3분기 때 조금 더 조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조금 김밥 쪽 매출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롯데웰푸드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냉동 김밥을 수출을 할 때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있는데 상장사가 아닙니다. 다 대부분 비상자들이 많고요.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선정을 했던 용천 융복합 스타 기업 제 1호 사업자가 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이 김밥 수출이 3억 8천만 원 정도에서 이제 23년도 되면 13억 정도까지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업들을 만약 인수한다든지 혹은 뭐 협업을 맺는다는 게 중요한데 작년 8월에 트레이더조에다가 냉동김밥을 무려 250만 톤의 초도 물량을 판매했던 올곳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롯데웰푸드가 이 올곳이랑 지금 위탁 생산 맡겨가지고 지금 수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수출 잘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브랜드를 잘 다져왔던 기업과 협업을 한다면은 롯데웰푸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편승 효과가 크겠죠. 자,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호주의 최대 대형 마트인 뭐 체인 올비스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 매장에 또 입점을 하면서 여기 또 일본에서 생산하는 뭐 김밥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양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걸 수출하는 것에만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점유율 싸움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분기 때 만약에 실제 김밥 실적이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향을 좀 만들겠지만 3분기 때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다고 했을 때는 좀 매물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양을 좀 접근하실 때는 일단 손절매를 하신다. 그럼 일단 7,000원까지는 내가 하방이익을 좀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셔야 한다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롯데웰푸드 올곳이라는 곳과 연관성을 지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양과 비교했을 때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정말 커요. 그래서 이 부분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 오를 때 오늘은 소폭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움직이는데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좀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롯데웰푸드 최근의 주가 흐름이 우양과 비슷하게 좀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담은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롯데웰푸드는 뭐 김밥뿐만 아니라 뭐 빙과류도 있고 제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더니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사면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개표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뭐 앞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인도에서 우리가 이제 초코파이 하면은 뭐 롯데 초코파이가 있고 그리고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리온 초코파이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인도에서는 롯데웰푸드의 초코파이가 그래도 시장 점유율을 한 80%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오리온이 이제 최근에 진출하게 되면서 점유율을 좀 반납하면서 70%까지 후퇴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국민 간식처럼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롯데웰푸드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제 빙과류 수출도 이제 이번에 제로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좀 상당 부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5월 20일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상승 탄력이 나왔던 부분들은 조금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15만 원 선까지는 조금 손절매를 대응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 웰푸드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김밥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료품 관련된 종목으로도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선택은 아무래도 3S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한번 크게 튀었던 적이 있죠.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제가 아마 이제 LG전자가 이제 이 당시에 좀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기대가 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마 이제 그때 다른 진단 프로그램에서 제가 아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LG전자가 지금 냉난방 공조 쪽만 갖고 봤을 때는 좀 부담은 좀 있다. 그리고 가전 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이 계속 장기화되고 어떤 이제 고용 안정 지표가 계속 나오지 못한다면은 축소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LG전자 주가를 한번 보시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냉난방 공조 발표한 이후에 거의 계속 이제 줄창 하락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에어컨 쪽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냉난방 공조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그러니까 이 에어컨을 돌려서 데이터 센터에 열기를 식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왜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짝이느냐. 일단 LG전자가 실적을 좀 탄력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냉난방 시스템 쪽에서의 어떤 매출 부분들이 좀 성장할 거다. 이 성장성에 주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 10만 원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시 진입하신다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매력은 있다고 보는데 LG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당연히 이 공조 시스템 부분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출을 잡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뭐 기업 밸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3S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하실 게 실제 매출의 52%가 이제 냉난방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꼭 냉난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냉난방 쪽에 52%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 이 매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 여기 보시면은 네, 환경사업부에서 이제 칼로리 메타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물체를 열량을 태웠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환경구현 장치. 그래서 실제 이제 에어컨 압축기 등 이제 성능 검사를 하는 장비를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둘 다 이제 양사 쪽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52%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이 있다. 그래서 꼭 LG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 하계 시즌에 만약에 이제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에어컨 판매가 잘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3S가 상대적으로 조금 수혜를 발생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3S 같은 경우에 또 한 번 더 좀 주목받으시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WWDC 여기서 AI 관련된 부분들을 애플이 이제 반드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AI 테마주들이 들썩이면서 또 한번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3S를 좀 쥐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기술적인 지표에서는 2,500원까지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왜냐 지금 신용잔고를 지금 써서 지금 이렇게 신용융자를 써서 접근했던 부분대가 이 6월 초순입니다. 6월 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초에 월 초에 지금 이렇게 진입됐던 부분들이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2,500원까지는 좀 후퇴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선이 좀 만들어지는지를 주목하시고 접근해 보신다면은 2분기 때도 꽤나 조금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3S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의 50% 이상이 냉난방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WWDC와 관련해서도 결국에 데이터 센터발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이 거의 지금 주가 상황이 반 정도 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한 50%에서 40% 정도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기대감의 매매를 좀 못하고 지금 접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WWDC의 이 3S가 직접적으로 바로 반응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뭐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 지표를 좀 삼고 있는 뭐 RSI 지표라든가 뭐 아니면 뭐 OBB 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도 조금 일시적으로 거래가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매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결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아마 이 3S에 막 20%씩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LG전자를 좀 매수를 하셨다가
하다가 손실 본 분들이 좀 더 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뭐 일단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뭐 말씀하셨던 게 뭐 손실폭이 몇십 프로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극히 적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위값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3,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2,500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약 손실은 2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손실 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은 이 3S가 좀 주목을 받을 때까지보다 다른 반도체주나 혹은 뭐 AI 챗봇 관련주들이 조금 네. 들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그 갖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20%다. 그럼 이 종목의 10%니까 뭐 2%나 뭐 아니면 5% 정도 매도를 하셔서 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미리 매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김덕호 대표의 초이스는 3S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02-325-8100번으로 전화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질문 받으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셔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상담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TM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참사랑님의 종목이고요. 23,200원 15% 진단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23,000원 구간대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늘 부침이 있었던 구간인 것 같아요. 한번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구간이 딱 2만 원 초반대에서 23,000원 구간까지 계속 맞고 떨어지고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TMC 지금 현재 구간에는 17,000원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들고 간다면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특수가스 쪽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가스 쪽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온실 감축 이 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활성을 할 때는 당연히 주요 이제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TMC는 조금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드리겠습니다. 독점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16,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 왜냐? 일단 지금 그동안에 아마 쥐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올해 연초까지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 AI 반도체 쪽에 이제 주목을 받고 그러면 반도체 가스 쪽이 주목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AI주도 올라갈 때 좀 이렇게 탄력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당분간은 횡보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기술적으로 맞는다고 하면은 16,000원선까지는 한번 이때는 이제 내가 지금 쥐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손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15%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그쵸.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서 이쯤에 왔을 때 16,000원도 왔을 때 5% 정도 매도를 하신다면은 이제 오히려 주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한 35% 정도 이제 손실은 좀 나올 격인데
실제 이제 5%이기 때문에 내 전체 S에서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총 합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큰 손실폭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게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고 네. 봐야 되는데 일단 한 번 정도는 저는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WWDC가 이제 굉장히 핵심이 될 건데 제가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은 지금 애플이 사실은 오픈 AI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관련주들에게 이제 급등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럼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다 해먹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반등을 했었죠. 그전에는 뭐 삼성전자 퀄 테스트 실패했다 뭐 이렇게 누가 단언을 했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와악하게 급락이 나왔다가 또 다시 젠슨왕이 오히려 반발을 했죠. 아니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진행 중이다. 아직 뭐 발표가 나온 게 없다니까 또 반등하고 그걸 또 돌려간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거 봐라 해외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가 널뛰기 하는 게 이게 뭐 금융 전문가들도 다 헛짓거리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따지고 봅시다. 애널리스트도 다 모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만약 그걸 알았다? 그러면 그거는 기업 비밀을 지금 유출을 한 건데 그러면 저희는 뭐 다 처벌받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능성을 주목을 했을 때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러니까 지금 현재 HBM을 만약에 파운드리로 만들어서 양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TSMC를 제외하고 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에게 기업의 수출을 받고 있거나 실적을 잡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TMC가 있기 때문에 TMC가 조금 지금은 보유를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TMC가 이제 네온가스 재활용 관련된 부분, 네온가스 재활용 부분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은 아마 지난 3월쯤에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가 아마 이 3월 중순부터 해서 살짝 반등이 나왔던 요 기간일 겁니다. 이때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모두에 이제 납품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특수가스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잡고 있고 또 뭐 여기 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가 또 상당 부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나온 조정은 뭐라고 해야 되냐? 삼성전자가 지금 퀄테스트 못했다가 다시 됐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오히려 삼성전자에 좀 매수가 몰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RSI 지표도 뭐 거의 지금 60에서 65 이상을 돌파를 잘 못했죠. 그러니까 과잉 매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 갖고 있던 사람들끼리 손바퀴만 계속 빈번하게 나오니까 뭐 조금 주가는 재미는 없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TMC가 이제는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네오가스를 이제 실적을 잡겠다라는 기사가 또 5월 말에 나왔어요. 5월 29일 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때가 또 마찬가지로 한번 반짝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만약 장기전을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TMC는 그러면 유리하겠죠. 왜?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무슨 상관입니까?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되면은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런데 고객사가 있으니까요. 근데 TMC 입장에서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TMC는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TM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간 부채 이제 연간 이제 실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3년째, 4년째 계속 지금 축소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업 어렵다, 뭐 위험하다 이 얘기 드리면서 제가 부채 비율을 꼭 보셔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신규 투자가 더 기업 입장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시비 발행한다든가 유상증자 하면서 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반면에 그래도 TMC 같은 경우는 이 축차를 굉장히 많이 추적나가고 있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대를 좀 걸어보시면 하다. 그래서 일단 15%라는 비중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단 현국에서는 보유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연중 목표가라고 한다면 일단 원금 회복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다시 한번 인력 감축이 지금 대거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AI 개발 부서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 부분에서의 전쟁은 계속 이제 CCBB가 가려지면서 좀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좀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은 상태라서 지금 이자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 왔을 때 한 5% 정도 매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현주가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손실폭을 조금 많이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포트에서는 한 3% 정도 손실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포트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감회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만 3천 그래서 1차 목표가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2차 목표가 때는 이때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더 점검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간은 일단 2개분기 안에서 달성한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TEMC 같은 경우에는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가 상승 탄력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채 비율도 축소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 상으로만 봤을 때는 2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으시면서 그때는 5% 정도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목표가로는 2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샬롬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고요. 21만 900원 그리고 20%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요새 주가 흐름이 계속 줄곧 빠지고 있어요. 이 종목이 28만 원대까지 전고점 바라봤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10만 원 가까이 밀린 상황이고 오늘 주가 상황 보니까 거의 120일 이평선까지 달랑말랑하는 구간이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뭐 삼성전자랑 거의 뭐 주가가 커플링돼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 이제 양산평가랑 협약을 맺은 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커팅 장비 쪽에서 계속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무리 우리가 반도체 쪽을 뭐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대감에서 좀 들썩이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여기서 실질적인 수주를 따느냐 못 따느냐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선단을 하는 거는 제가 좀 감히 선단하는 거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좀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네. 대신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일단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지금부터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이번 주에 조금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축소를 하시면서라도 조금 이제 비중을 좀 가볍게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지금 제일 많이 몰렸던 날이 이제 4월 4일입니다. 네.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HBM 납품, 특히나 엔비디아 향 납품에 대해서 기대가 좀 많았을 때가 이 4월 초순이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 조정 가능성은 뭐 좀 내려가 봐야 한 18만 원 선까지 조금 그러니까 타이트하죠. 상당히 뭐 한 10% 내외 정도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상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목표가는 25만 원까지는 조금 높여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대감 반 그리고 뭐 우려 반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일단 25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실 때마다 뭐 2% 내지는 뭐 3%씩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네. 일단은 지금 이 종목 자체 좀 무겁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한 이슈나 좀 주목을 받아줘야 되고요. 더군다나 증시에 지금 유동자금이 많아지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떠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체가 좀 많이 바뀔 때 이 부분들을 좀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의견에서는 일단 1차 목표가 25만 원에 이제 상향시 조금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오테크닉스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거의 주가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4월 8일에 삼성전자의 고점이 최근에 나왔었고 이오테크닉스의 고점은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5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좀 대응을 현명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Y랩. Y랩이요. 네. 네, 평단가랑 비중 알려주시죠. 16,800원에 네. 15%. 16,800원에 15%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네. 잘 팔아야 되겠습니까? 잘 팔아야 되니까 지금 언제쯤 목표가 좀 얘기하면 네. 될지 그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Y랩입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으로 이 종목 오늘도 그래도 좀 시세를 높여가고 있는 종목인데 손절가랑 매수가랑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Y랩을 비롯해서 웹툰주들 제 개인적인 좀 짧은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종목은 이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뭐 게임 신작도 발표를 하고 또 이번에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상승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심지어 에오스 블랙인가요? 이제 신작도 나왔고 MMORPG 게임 나오는데 뭐 게임 만든다고 그렇게 뭐 인기 별로 없습니다. 왜? 옛날처럼 그렇게 과금하는 게임들이 그렇게 뭐 국내
국내에서도 재미가 없고 해외에서는 또 넥슨이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다른 게임사들이 만든 대작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진입이 좀 덜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미스터 블루도 한번 주가 한번 보고 네. 가겠습니다. 자, 신작 뭐 나온다, 웹툰 기대감 나온다 하는 거는 이미 반영이 초기에 다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한다는 거 얘기가 한번 나온 거는 미 오고리션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사실 가능성이 좀 적다, 뭐 이렇게 증거가 가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미스터 블루가 그럼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버텨져야 됩니다. 근데 미스터 블루도 그렇고 뭐 와이랩도 한번 볼게요. 아까 문의하셨던 와이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초부터 해서 계속 이제 주가를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자, 와이랩의 연간 실적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훨씬 더 확대됐죠. 네.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을 좀 좁히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문제가 뭐냐면 진짜 전체 분기별로 나오는 매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자, 그래서 웹툰주들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급등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작은데 이슈에 따라서 네. 급등 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신용융자가 갑자기 늘어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6월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이 확 나올 때 이때 다 타신 분들이 계신데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은 좀 크겠죠. 왜냐? 결국에는 손바뀜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좀 우회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웹툰주, 요즘에 좀 그래도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던 DNC 미디어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DNC 미디어, 나온랩, 뭐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직장인분들도 많이 보신다는 그 나온랩이 이제 IP를 가지고 게임 만든다더라, 게임 출시했다더라 하니까 급등한 게 5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관련들 지금 뭐 시들시들하고 뭐 신작 IP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건 2분기 매출에 나왔을 때나 한 번 더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랩도 그렇고 DNC 미디어도 그렇고 미스터 블루도 그렇고 다 웹툰주를 투자하실 때 좋습니다. 근데 정작 네이버는 투자하기가 지금 꺼려서 지금 웹툰주를 잡으셨다. 그러면 웹툰주는 실적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나마 실적이 있고 부채비율이 좀 낮은 기업을 좀 권했을 때는 DNC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반면에 와이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적자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2분기 때 단기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좀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때면은 거의 뭐 주가는 뭐 마찬가지로 이전 주가였던 뭐 12,000원 이하까지도 저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15%신데 저는 와이랩보다는 좀 종목 교체 의견을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와이랩을 꼭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좀 비중을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보십시오. 한 5% 정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실제로 네이버가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방 압력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와이랩 살펴봤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나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와이랩이라는 종목은 테마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반등 가격을 팔아야 되니까. 반등 가격 그러면 어느 정도에 좀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만약에 지금 15%라서 좀 무거운 거에 좀 덜컥 겁이 나신다. 네. 이러면은 일단 15,000원 선 여기서는 한 번 정도 비중을 좀 확 줄이셔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줄인 것만큼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금 갖고 계신 거에 한 10% 정도를 매도해서 5%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15%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손실은 약 10%.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15%에 10%가 손실 나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앉게 되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좀 추가적인 테마로 상승을 해서 한 18,000원에서 한 2만원까지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10% 매도했던 부분들을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시장이 같은 종목이 좀 더 밀어지고 더 가지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커졌고 뭐 심지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도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저는 감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내가 두렵다. 내가 방향성을 받기보다는 좀 급하게 탑승했다라는 감이 있으시다면은 일단은 15,000원 선이 한번 분기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손절가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반등하면 얼마나 17,000원에 팔 수 있는 가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정확하게 다음 주에 대응 전략도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반등을 어떻게 반등은 봐야 얼마나 팔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가능하시면 종목 교체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금 이상이 되시면은 교체를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뭐 인터배터리도 있고 굉장히 좋은 테마들이 많은데 여기서 좀 소외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네이버가 이번에 라인도 라인의 일본인 정보를 이제 2026년까지 일본에 완전히 넘긴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웹툰에 대한 얘기들도 당연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주가를 보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빠르게 교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다음 주에 만약에 수익이 되신다면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알았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Y랩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좀 한 종목 추천을 바라신다면 실적과 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DNC 미디어 쪽으로 이야기 나눠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용선제이님의 종목입니다. 월덱스 23,800원, 비중은 10%입니다. 매도 가격과 함께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양봉을 시원하게 뽑아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점 부근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평단가 낮춰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비중은 10%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덱스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반도체형 실리콘 장극 뭐 링 제조 판매업 기업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번에 그래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게 나왔다는 점,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부채 비율 낮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월덱스가 진단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좀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외국인 보율이 그래도 5%까지 좀 후퇴가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외국인 물량이 좀 손바뀜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저는 좀 거래가 좀 살아날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을 하실 때 지금 반도체 장비들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뭐 한미 반도체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뭐 심지어는 뭐 이번에 하나정밀기계가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뭐 TC본드 쪽으로 네. 장비를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장비주들이 좀 한번 뜨고 나면 다시 한번 수혜를 받는 게 또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 AI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이걸 만드는 캐파가 중요하다라는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수주장구만 보더라도 이거 다 생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장 이슈를 좀 주목을 많이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자금이 굉장히 급하다라고 하시면은 21,000원대 손절 라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26,000원까지는 재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덱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율도 줄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지만 26,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 혹시라도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21,0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담 진행하는 동안에도 종목 진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바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하나마이크론. 아, 하나마이크론이요. 비중하고 평단가 알려주시죠. 예, 매수가는 22,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22,000원에 비중 10%면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예, 오늘 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오늘 3%대 정도 지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10% 비율 들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보유하셔야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A10M 매출 부분들을 잡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정확히는 뭐 삼성전자 또 마찬가지로 기대설이 또 굉장히 돌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요번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던 원인들, 그러니까 5월 20일 경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것도 결국 이제 뭐 1,100억 정도의 주주 배정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뭐 이 공시가 나오면서 좀 급락을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유상증자권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발행이 됐다.
있다. 특히나 발행되는 유상증자 주식이 22,500원의 신주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셔도 네.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보유 의견 제시를 충분히 드리겠고요. 뭐 급하지 않으시면 2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 올해 3월에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이제 첨단 패키징 쪽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최근에 이제 타이베이에서 열렸던 컴퓨텍스 2024에서 인텔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마치 삼성전자를 좀 겨냥한 듯한 말투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2의 파운드리 기업이 될 것이며 네. 이걸 위해서 패키징 기술들을 이제 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지금 TSMC는 패키징 기술을 잡고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강점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GA, 게이트 올어라운드 방식도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패키징 부분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강점을 계속 먹힌다는 네.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마이크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조건 이 두 기업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도 충분히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일단 지금 현 구간에서는 2만 원 손절가로 좀 타이트하게 다시 들이대 뭐 지금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28,000원입니다. 좀 의외로 좀 주가를 많이 높게 좀 제시를 네. 드려서 좀 당황스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패키징 부분 추진을 하는 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조금 시간 싸움에서 너무 지치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 좀 매도를 하겠다면은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초 이후에 좀 주가가 좀 평균 주가가 한 26,000원 정도에 지금 막 26,500원 정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25,000원 선 정도에서는 뭐 한 3% 매도하시거나 뭐 5% 매도하시면서 조금 그 시장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본다면 25,00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2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오늘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손절가는 혹시 잡아도 될까요? 손절가는 아까 제가 얘기 잠깐 네. 드렸는데 2만 원 선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손절보다는 뭐 지금 비중도 10%이기 때문에 네. 큰 무리는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비중 축소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2만 원 혹시라도 이탈이 나온다면 비중 조금만 더 줄여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한번 연락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50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상한가님의 종목이고요. 캠트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40원이고요. 15%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8,000원대 거의 전고점 부근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6,000원대까지 앞자리 수가 2번이나 바뀐 종목인데 오늘 약간의 상승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캠트로스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캠트로스 뭐 소재 쪽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선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주가 움직임이 거의 뭐 2차 전지주랑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2차 전지와 뭐 거의 무조건 커플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뭐 전액 첨가제라든가 뭐 여기 관련되는 기술들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재 쪽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다 쓰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가 좀 연초보다 조금 부진한 상황이지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일단 8,0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좀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게 보시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데 일단 그래도 지금 55분 합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경영권 안정화하겠다. 이게 네. 지금 이제 5월에 한번 이슈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캠트로스가 이제 추진하는 방향들이 좀 한두 개씩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캠트로스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 쪽들은 조금 소재 쪽이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홀딩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를 제가 제시드리는 거는 뭐 일단 6,000원까지 빠졌을 때 이때는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비중을 좀 과감하게 축소하셨다가 이후에 한 6,500원까지 다시 왔을 때 한번 뭐 원비중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5%
5%에서 10% 들어가니까 이제 15% 되면서 이제 갖고 있던 손실폭을 한 3배 정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반등을 좀 노린다면 7,500원까지는 그래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쵸. 있고 아마 캠트로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뭐 이제 좀 시장에 좀 소외된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신용장구가 의존이 많이 됐었던 구간이 이제 2월 초순에서 2월 중순에서 초순에서 주순 요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손바뀜은 좀 어느 정도 일어나서 주가가 최근 6,500원 구간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7,500원. 여기서 이제 상방 돌파가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주가를 좀 내가 읽기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때 한번 5% 정도 매도. 그리고 만약에 좀 내가 5% 매도 하셨다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이제 한 8,500원까지 돌파를 했다. 네. 그때면은 이제 한 번 정도 좀 기다렸다가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좀 7,500원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9,0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상방은 제시를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반도체 모두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우니 오히려 좀 보수적인 1차 목표가 때 한번 그 이슈를 보시면서 좀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해 주셨습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한참 테마 타고 좀 주가가 쭉쭉 오르다가 당시에 신용장고 물량도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는 7,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이 구간까지 오게 된다면 5% 정도는 비중 덜어내시고 다음 목표가 9,000원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저희 다음 주 전략은 좀 어떻게 받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이제 WWDC 연례 개발자 행사를 통해서 이제 AI 종목들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향 수급들을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나비 효과가 시작된 게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불거져 왔던 게 이 생성형 AI에 대한 주목인데 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들의 연결이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시장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주목이 많이 되어 있었다면은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단기적으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갖고 계셨던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홀딩 전략을 네. 좀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이때 진행이 됐을 때 그럼 이제 종목을 이제 대응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단 이제 손실이 많은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 해지에 대한 전략이 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순환매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럼 수익 난 종목들을 활용해서 리스크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이번에 급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뭐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뭐 5% 이상씩 뭐 다 지금 손실이 다 10% 많게는 뭐 15%까지 손실이 나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대응을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기업에 가볍게 투자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수익 날 때 반대쪽 수익이 좀 빠진 종목을 한 번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해보는 방법. 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후자, 전자 모두 다 좀 병행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 해지를 하실 때는 항상 이제 내가 이 떨어진 종목을 살 때도 내 현금 비중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현금 보유 비중과 함께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의 건전성을 좀 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지표 발표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쵸. 지금 미국이 고용 형태가 고용 굉장히 지표.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도 한번 경제 위기에 대한 설들이 좀 낭설이 계속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업별로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좋기 때문에 가져간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조건에서 이 주가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때는 종목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 증시를 쉬고 전부 현금화를 할 네. 것인가? 이런 디테일한 전략들을 세밀하게 주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WWDC에 대한 언급 오늘 참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내내 진행이 되네요. 10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순환매 관점이 올 수도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초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와 함께 또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